오늘 사연은 한기석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근교의 초대형 아파트 신축 현장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며 움직이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굉음과 철근을 다루는 소리가 공사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이곳에 70대의 한기석 회장이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립니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남아있는 검은 머리칼이 바람에 살짝 흩날리지요. 한기석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현장을 둘러봅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생기가 넘칩니다. 수십 년간 건설업계를 주름잡아온 전설적인 인물 바로 그입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현장 점검 후 본사에서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장혜민 비서가 곁에서 일정을 상기시킵니다. 60대의 장혜민은 30년 넘게 한기석의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해왔죠.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걷기 시작합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그를 발견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한기석은 익숙한 듯 가볍게 손을 들어 응답하고 현장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공정 상황을 확인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군요. 오늘은 현장 식당에서 식사하겠습니다. 한기석이 말합니다. 장혜민의 눈이 살짝 커집니다. 현장 식당에서요? 본사로 돌아가 드시는 게 어떨까요? 가끔은 현장 직원들과 같은 밥을 먹어봐야지. 우리 회사 현장 식당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나. 현장 식당은 작업자들로 북적입니다. 한기석이 들어서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 다시 왁자지껄한 식사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한기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배식대에 서서 줄을 서고 식판을 받아듭니다. 여기 김치 추가해 드릴게요. 맑고 밝은 목소리에 한기석이 고개를 들자 서하윤의 미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29살의 젊은 여성이 정갈하게 묶은 머리에 식당 유니폼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녀가 김치를 담아주며 미소 지을 때 한기석의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서하윤의 눈매, 입술 모양, 웃을 때 살짝 치켜 올라가는 눈꼬리까지 오래전 기억 속에 묻어둔 아내 윤채영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한기석은 무언가에 홀린 듯 서하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손짓, 미소 짓는 방식까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귓가에 어린 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오고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장혜민의 목소리에 한기석은 정신을 차립니다. 저 직원 이름이 뭐지? 한기석이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혜민이 답합니다. 한기석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번 더 서하윤을 바라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오래된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한기석은 현장 식당을 나오며 장혜민에게 물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 알아봤나? 장혜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하윤이라는 이름으로 근무 중이지만 원래 이름은 한윤서였답니다. 과거에는 한소은이라는 이름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기석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귀를 의심하는 듯 장혜민을 바라봅니다. 한소은이라고? 확실한가? 네, 정확합니다. 그녀의 이력서와 주민등록 초본까지 확인했습니다. 한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24년 전 그가 평생 후회하는 그날 이후로 찾아 헤매던 딸의 이름이 한소은이었습니다. 한기석은 흔들리는 다리를 가누며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실로 돌아갑시다.
회장실에 도착한 한기석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 하나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지요. 한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 윤채영과 갓 태어난 딸 소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시간을 거슬러 그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채영아, 한기석이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사업 확장에 몰두하던 30대 중반 한기석은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을 바라던 어머니가 딸을 낳은 윤채영을 냉대했다는 점이었죠. 윤채영은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채영은 5살 배기 소은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짧은 편지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소은이를 행복하게 키우겠습니다라는 내용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한기석은 사업과 명예를 쌓는 한편 비밀리에 가족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회장님, 서하윤이 정말 한소은이라면 그녀가 바로 회장님의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혜민의 말에 한기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채영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폐암이었다고 합니다. 서하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투병 중이던 어머니를 모셨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다고 하네요. 한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평생 다시 만나기를 원했던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요. 그녀에게 더 자세한 정보가 있나? 장혜민이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서하윤은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죠.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취업을 미루다가 올해 초 우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현장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내부 직원 채용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한기석의 시선이 한 가지에 멈춥니다. 서하윤의 사진 속 그녀의 머리를 장식한 나비 모양 핀이었지요. 저 머리핀. 한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은이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다네. 장혜민도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합니까? 한기석은 사진첩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소은이가 나비 머리핀을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 속 머리핀은 분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네. 서하윤이 바로 내 딸 소은이야. 한기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만나보시겠습니까? 한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4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하윤은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쩌면 한기석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천천히 접근하자.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 한기석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튿날 한기석은 서하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현장 식당 한쪽에 자리 잡고 앉아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서하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때로는 동료들과 웃음을 나누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니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를 닮았군. 한기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하윤의 웃는 모습은 윤채영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결단력 있는 눈빛과 단호한 턱선은 한기석 자신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장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를 보니 건축공학을 전공했더군요. 회장님처럼
건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기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딸에게 물려준 재능이었을까요? 한기석은 마음속으로 수천 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은이는 행복했을까? 채영이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원망했을까?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내일 그녀를 내 사무실로 불러주게. 한기석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긴장한 모습의 서하윤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한기석의 목소리에 서하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하윤입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약간의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한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채영을 닮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지요. 앉게나 차 한잔 하겠나? 한기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하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한기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제출한 채용 지원서를 봤네. 건축공학을 전공했다고? 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왜 현장 식당에서 일하고 있지? 자네 같은 인재라면 바로 설계팀에서 일할 수 있을 텐데. 서하윤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일단 회사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이력을 보니 학교에서 성적도 우수했더군. 다음 주부터 설계팀으로 발령 내겠네. 서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정식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면접을 보는 셈이라네. 자네의 능력을 믿어. 서하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이 의아했지요. 감사합니다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기석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나비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은이의 것과 동일한 디자인의 핀이었죠. 혹시 이런 머리핀 가지고 있지 않나? 한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하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에 꽂힌 나비핀을 만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아시죠? 한기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토토라는 별명을 기억하나? 서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만 부르던 애칭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어머니를 아시나요? 한기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자네의 아버지라네, 소은아. 서하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 이름은 서하윤이고 한윤서입니다. 소은이란 이름은 어릴 적 이름이지. 5살 때까지 그렇게 불렀어. 엄마가 토토라고 불렀고 올 때면 내가 이 나비핀으로 달래곤 했지. 서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기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찾아 헤맸단다. 하지만 서하윤은 이미 분노와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24년이나 걸렸나요?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당신이 어떻게 지금 와서. 말을 마치지 못한 서하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한기석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채영아, 미안하다. 한기석은 텅 빈 사무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하윤은 회사를 뛰쳐나와 정신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가운데 어머니 윤채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 다시는 찾지 않을 거야. 골목길에 들어서자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서하윤은 길가 벤치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죠. 분노, 혼란,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어쩌면 24년 동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이 핀을 갖고 있다니. 서하윤은 머리에서 나비핀을 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핀이 특별하다며 소중히 간직하라고 했었습니다. 웬만해선 착용하지도 않았지만 오늘따라 꽂고 나온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말순 할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오말순 할머니는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이자 서하윤의 보호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죠. 할머니, 서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야,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안 좋구나. 할머니, 제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를 만났니? 제가 일하는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한기석이라는 분. 서하윤의 말에 오말순은 더 이상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알고 계셨나요? 오말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나에게 부탁했단다. 만약 그 사람이 너를 찾아오면 진실을 말해주라고. 서하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진실이요? 내 아버지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 내 어머니가 도망친 거였단다. 서하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왜요? 오늘 내 집으로 오너라. 오래된 이야기를 해줄게. 1시간 후 서하윤은 오말순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말순은 차분하게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매우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단다. 처음에는 너무 행복해 보였지. 한기석과의 결혼 생활이 꿈만 같았을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문제였단다. 오말순은 찻잔을 서하윤에게 건네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했지. 내가 딸로 태어나자 시어머니의 냉대는 더 심해졌어. 내 아버지는 사업 확장에 몰두하느라 이런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단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도망치신 거예요? 그렇단다. 내 어머니는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어. 특히 내 할머니가 내게까지 냉대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지. 그래서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난 거야. 서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찾아다녔다는 건가요? 오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단다. 탐정도 고용하고 경찰에 수소문도 했지. 하지만 내 어머니는 이름도 바꾸고 계속 이사를 다니며 숨었어. 왜 계속 숨어 계셨던 거죠? 처음에는 내 할머니가 두려웠기 때문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야.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지. 게다가 내게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한 상처를 주기 싫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서하윤은 묵묵히 차를 마셨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하셨나요? 오말순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내 어머니는 끝까지 그를 사랑했단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이름을 불렀어. 서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품었던 사랑과 아픔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말순은 서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그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봐. 내 아버지는 비록 실수를 했지만 너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란다. 서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4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뒤바뀐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 알게 된 진실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한기석은 서하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장혜민을 통해
서하윤이 회사에 정상 출근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지요.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한기석의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진실을 밝힌 것은 아닐까? 어쩌면 더 천천히 접근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4년이라는 세월은 이미 너무 길었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서하윤 씨가 찾아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한기석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한기석의 목소리는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하윤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그녀는 한기석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앉게. 한기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24년의 시간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서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기석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윤채영과 가까웠던 오말순이라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희를 찾아다녔다고 하셨어요. 서하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철을 꺼내 서하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너희 어머니와 내가 사라진 후 내가 찾았던 기록들이야. 서하윤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리된 순서대로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서, 경찰 수색 기록, 사설 탐정 여럿을 고용한 계약서와 보고서, 전국 각지의 목격 정보,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의 목록까지 24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서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료 중에는 그녀의 졸업식 날 멀리서 찍은 흐릿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날 운동장 구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착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는데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서하윤이 물었습니다. 한기석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나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야. 몇 번 가까이 다가갔지만 채영이는 항상 도망쳤어. 그래서 멀리서라도 너희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했단다. 서하윤은 파일 아래쪽에서 작고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옛날 인형, 그림책, 작은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모두 소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이건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야.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돌려주려고 보관해뒀지. 서하윤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5살 때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이 인형만큼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미미라는 이름의 토끼 인형이었지요. 미미. 서하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하는구나. 조금요. 이 인형을 안고 잠들던 기억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하윤은 인형을 품에 안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는 아직 어려워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면. 서하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서두르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기다릴게. 서하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봐도 될까요? 한기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설계팀 발령은 취소해주세요. 서하윤이 말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어요. 지금처럼 현장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싶습니다. 한기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마. 하지만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서하윤은 인형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은아, 아니 하윤아. 한기석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함께 가줄 수 있을까? 서하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한기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딸과 함께 아내의 묘소를 찾아가는 날 무엇을 입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평소 즐겨 입는 정장 대신 단정한 캐주얼 차림을 선택했습니다. 채영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네이비색 셔츠였지요.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장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는 준비됐나? 네. 아래에서 대기 중입니다. 한기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혼자 다녀올 테니 다른 일정은 전부 취소해 주게. 약속 장소인 시청 앞에 도착하자 서하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단정한 차림으로 손에는 들꽃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이 천천히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래 기다렸나? 한기석이 물었습니다. 서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한기석의 차에 함께 탔습니다. 한기석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서하윤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은 채 오직 주변 도로의 소음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서하윤이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와 당신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다를 것 같아서요. 한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채영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채영이는 굉장히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단다. 웃을 때면 주변 사람들까지 따라 웃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지. 그리고 무척 강인했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집도 있었고 서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면은 제가 봐왔던 어머니와 같네요. 하지만 제가 아는 어머니는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시곤 했죠. 한기석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구나. 대학교 도서관 앞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같이 쓰던 날 말이야. 서하윤은 조금 놀란 듯 한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던 대학생에게 다가가서 우산을 같이 쓰자고 제안했다고. 한기석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내가 그 대학생이었지. 당시 나는 가난한 장학생이었고 채영이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채영이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어. 차는 서서히 교회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빽빽한 건물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녹색 풍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한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까지 강인하셨어요. 자신보다 제 걱정을 더 많이 하셨죠.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시겠다고 항암 치료도 미루실 정도였으니까요. 한기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채영이다운 모습이구나.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으니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씀이. 한기석이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니?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과거는 묻어두렴. 그도 충분히 고통받았을 테니라고 하셨어요. 한기석의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차를 잠시 길가에 세웠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지요. 마지막까지 그런 말을 했다니. 채영이가. 한기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하윤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둘은 서로 말없이 각자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한참 후 한기석은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천천히 윤채영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채영아, 왔어. 24년 만에 소은이와 함께 왔어. 서하윤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꽃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버지와 함께요. 한기석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니까요. 비록 채영이는 이 자리에 없었지만 적어도 딸과 함께 이렇게 아내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서하윤이 묘비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윤채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를 추억했지요. 윤채영의 묘소를 다녀온 후 서하윤과 한기석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지요. 서하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기석을 만나 식사를 함께 했고 때로는 간단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기석은 딸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무한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하윤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까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소중한 보물찾기 같았습니다. 그녀가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대학 시절의 추억, 어머니와의 소소한 일상까지 모든 이야기에 그는 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안을 좀 더 개선해 보려고 했어요. 서하윤이 카페 테이블 위에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자신만의 건축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기석은 스케치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곡선 처리가 참신하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법이야. 정말요? 사실 이건 제가 대학 시절에 구상했던 건데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 접어두었거든요. 한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충분히 가능해. 다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구조를 약간 보강하면 더 안정적일 거야. 서하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건축에 관한 한 그녀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은 오랜만이었지요. 회장님은 어떻게 건축업에 입문하셨어요? 서하윤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라는 호칭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회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한기석은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단다. 당시에는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러다 기회가 와서 작은 건설회사를 인수했고 점점 사업을 키워나갔지. 꿈은 이루신 셈이네요. 한기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는 없겠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하윤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건축가가 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병간호와 현실적인 문제로 꿈을 잠시 미루어 두었던 터였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직접 설계한 건물을 짓고 싶어요. 서하윤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기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 아니요, 제 힘으로 이루고 싶어요. 다만 서하윤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끔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한기석은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기석은 회사에서 서하윤을 특별 대우하지 않았고 서하윤 역시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진지한 태도와 뛰어난 역량에 감탄했고 몇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설계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하윤은 한기석의 집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집이었지만 어딘가 적막하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사셨군요. 서하윤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크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사할까 생각 중이었어. 서하윤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건물 완공 시기나
비즈니스 행사 사진들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젊은 시절의 한기석과 윤채영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지요.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서하윤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그 사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 채영이는 항상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 서하윤은 사진을 바라보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진만 여기에 걸려 있나요? 다른 가족 사진은 없어요? 한기석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서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거든. 대부분의 사진은 창고에 보관해뒀단다. 볼 수 있을까요? 그 사진들을. 한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는 서하윤을 2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몇 개는 가족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구나. 한기석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앨범들과 액자에 넣어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윤채영, 갓 태어난 소은, 소은의 돌잔치, 가족여행 사진까지 한기석이 소중히 간직해온 순간들이었습니다. 서하윤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자신의 잃어버린 유년 시절을 찾아갔습니다. 모래성을 쌓는 어린 소은, 아버지 어깨에 타고 웃는 소은, 엄마와 함께 케이크를 먹는 소은. 이런 시간들이 있었네요. 서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서하윤은 회사 설계팀에서 자신의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친환경 어린이 도서관 설계였는데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세심한 디테일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요. 팀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사무실을 나서던 서하윤은 문득 이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한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시간 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한기석은 흔쾌히 약속을 잡았고 둘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지요. 축하해, 하윤아. 내 실력을 인정받았다니 정말 기쁘구나. 한기석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하윤도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설계안은 어머니와 함께 상상했던 도서관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셨거든요. 언젠가 모든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한기석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채영이다운 생각이구나.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으니. 서하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요즘엔. 나도 그래. 한기석은 창밖으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영이는 첫눈을 무척 좋아했어. 매년 첫눈이 내리면 모든 것을 멈추고 함께 걸었지. 그랬군요. 저도 어머니와 눈 오는 날이면 항상 산책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습관이 어디서 온 건지 이제야 알겠네요. 두 사람은 잠시 각자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서하윤의 눈에 나비핀이 반짝였습니다. 지금도 그 핀을 하고 다니는구나. 한기석이 말했습니다. 서하윤은 손으로 핀을 만졌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날에만 해요. 오늘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굵어졌고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윤아, 내게 부탁할 게 있단다. 한기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내가 은퇴를 생각하고 있어. 이젠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거든. 서하윤이 놀란 눈으로 한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퇴요? 아직 회사가 필요로 할 텐데. 한기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는 충분히 안정되어 있어. 이제는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가 필요한 때야. 그럼 누가 회장직을? 아직 정해진 건 없어. 하지만
내가 회사에서 경험을 더 쌓고 언젠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면 해. 물론 내가 원한다면 말이지. 서하윤은 말없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기석의 말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 기대,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까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서두를 필요 없어. 한기석이 덧붙였습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서하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그들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하윤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기석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선택, 당신의 노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까지. 서하윤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감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아버지. 서하윤이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24년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한기석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하윤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는 법이지요. 일주일 후 한기석과 서하윤은 함께 윤채영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이야기와 웃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채영아, 우리 딸이 멋진 건축가가 되어가고 있어. 한기석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도서관도 설계했단다. 서하윤은 나비핀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와 함께 당신을 찾아왔어요. 많이 늦었지만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한기석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채영아, 나 이제야 그 아이를 찾았어. 그리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과거의 상처들도 조금씩 치유해주는 듯 했습니다. 서하윤의 머리 위 나비핀이 별처럼 빛났고 한기석의 주름진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24년 동안 찾아 헤매던 소중한 인연, 그들은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서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의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았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가자, 이제 집에. 한기석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서하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눈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나란히 이어졌고 그 뒤로 지나온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은 하얀 눈에 덮여 조용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